맞잖아, 맞잖아, 봐. 신용을 창출하면 경제가 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경제가 현물이 아니고 신용이라는 거지. 그럼 신용이 뭐냐? A와 B, C, D, E 이런 5개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넘어가는 게 이게 신용이라고. 근데 우리는 현물이 자꾸 신용이라고 생각하거든. 그건 뭐냐? 지구사에서 모든 재화가 물질이 사라졌다. 이런 물건이 다 사라졌어. 외계인이 마술을 부려서 지구상에서 물건이 싹 사라져버린 거야. 그럼 그때 경제는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근데 군대는 계급이 있잖아. 근데 이 사이에서 약속이 되기 때문에 계급이 있다고. 얘들은 이제 제대하기 전에 한 말년이다. 얘는 10년이다. 그러면 얘는 얘 말을 듣고 얘는 얘 말을 듣고 이렇게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그러면 신용이 있으니까 경제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뭐 경제가 완전히 없는 제로 상태도 경제가 있다고 빡빡 우기는 것이 이제 구조론이라는 거지. 다시 말해서 여기 모인 사람들 전부 그 대금을 조사해보면 다 영원인 거야. 영원이죠. 다 영원이야. 마이너스 됐어. 마이너스 있어요. 마이너스는 돈이 된 거야. 마이너스 된 사람 돈이 된 사람이야. 아, 그래요? 아싸, 내가 제일 맞네. 마이너스 호박이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있는 사람 두 명이 만나면 갑자기 재산 부자가 될 거야. 그래서 다 영원이라고 치고 그럼 우리들의 모임은 거지 집합이고 완전 제로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 사이에 신용이 있으면 서열이 있고 어떤 서로 믿음이 있고 어떤 대칭이 있고 구조가 있으면 그건 이미 경제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경제를 할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서열부터 만들어야 돼. 일단 무인도에 두 명이 있다. 무인도에 사자수가 있고 사람이 두 명이 있어. 그러면 경제가 없잖아. 제로 상태라고. 아무도 없어. 근데 얘가 주인이고 얘가 노예라면 경제가 시작될 거야. 근데 노예는 계속 노예라고 또 경제가 안 돼. 노예가 그래서 물고기 잡아서 주인한테 살랍니까? 그러면 이걸 당신이 살면 그때부터 내가 주인입니다. 그럼 얘가 이제 그래 주인 이거 줄게 오늘부터 네가 주인. 그리고 물고기 내정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경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고기를 먼저 잡아야 되냐, 서열을 먼저 정해야 되냐, 서열을 먼저 정해야 돼.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네가 물고기 잡아야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서열부터 먼저 정하고 경제를 돌리는 거지. 일단 물고기부터 잡자 하면 두 사람 끝내 물고기 안 잡아. 상대방이 굶어 죽길 기다린다고. 물고기 잡으면 이거 저 새끼 죽어버리지 뭐야. 물고기 잡냐. 실제로 그 돈 버는 제일 쉬운 방법이 죽여버리는 거야. 우리도 두 명 있는데 한 명을 죽여버리면 자동으로 부자가 되는 거야. 우리도 독점하잖아. 한 명 죽일 때마다 소득이 2배로 늘어나는데 뭐하러 물고기 잡냐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서열을 정하는 거고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난 남편을 너는 아내라고 하든지 나는 고참이 너는 신참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동지라고 해도 돼. 평등한 것도 규칙이거든. 그러니까 무질서 상태를 질서 있는 상태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미 경제가 된 거라고. 이 얘기 왜 중요하냐면 미래는 자본주의가 망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좋은 옷을 사려고 하는 것은 아직 이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게 되면 좀 노숙하는 배우 있잖아. 걔처럼 점점 전 세계적으로 노숙을 원하게 된다고. 노숙이 참 편하거든. 그래서 경제가 많은 거야. 자본주의 최후였는데 경제가 다 망해. 경제가 다 망하면 우리는 다 거지가 된다고. 미래 한 500년이나 1000년 후를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막 사치해가지고 다이아몬드 반지 몇 개씩 차고 막 이렇게 다니는 아니라고. 그때는 사람들 다 갖고 다녀. 그러니까 점점 부자가 될수록 점점 이제 노숙자 수들이 많은 거지. 부족한 욕설은 풍족한 노숙이라고. 그래서 경제의 어떤 본질을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밀한 구조, 요걸 경제라고 하는 거지. 단순히 뭐 석유 많다, 뭐 많다 이런 현물이 많다는 건 경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냥 아무짝에 손을 놓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딱 의기투합해서 뭘 하자 해서 실행할 수 있다는 그것이 경제라는 거지. 근데 보통은 현물이 많다 이걸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부자지 현물이 많으니까 석유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북한도 지하자원 존나 많잖아. 부자잖아. 이런 거 별로 안 쳐주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던졌을 때 그 목표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들어 놨을 때 그것이 경제다. 그리고 실제로 그 나라들이 잘 살아. 일단 그런 나라들은 패션이나 디자인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 근데 이 현물 중심으로 가면 또 미케아 가구 같은 좋은 가구 안 쓴다고. 막 종이 바른 가구 이런 게 화학 물질 나오면 나쁜 걸 써. 왜냐면 그것이 더 실용적이야. 아토피 나 걸려도 그냥 나쁜 가구를 쓰지 좋은 가구를 쓸 이유가 없지. 강아지가 실용적인 거 쓰지 뭐 하고 이케아 그거 허령식이야. 그거 낭비라고. 겉멋이 들어가지 그러는 거지. 뭐하러 좋은 옷을 입냐고 거지같이 입고 다녀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은 옷이 좋기 때문이 아니고 중국 사람한테 열등감 심어줘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야. 그 질서를 만들려는 거죠. 우리는 양반, 너는 상품 이렇게 상하 질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들고 그것이 중요한 거지. 실제로 이 현물이라는 것은 나는 솔직히 옷 한 벌만 있으면 1년 충분하게 사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 있으면 자본주의 망해. 나도 이제 좀 디자인 이런 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도 좀 옷 좀 입어야 되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원래 나는 거지같이 입고 다니는 사람이야. 옷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의도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실제로 경제를 살리려면 일단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로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 특히 그 IMF 같은 상황에서는 빨리 돈을 많이 찍어야 돼. 실제로 현찰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경제가 살아나. 그래서 그 미국 오바마가 돈을 왕창 풀어가지고 경제 살렸잖아. 아베도 막 따라한다고 돈을 미치듯이 찍어내고. 그래서 일본은 아무리 찍어내도 사라지고 돈을 계속 예금 통장에 가둬.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일본 사람 다 부자래. 예금이 막 수백억씩 다 있대. 그래서 일본 사람이 언제 제일 부자가 됐냐면 죽기 1초 전. 이걸 찼을 때. 그러니까 부자가 된 상태에서 죽어버린 거야. 그러면 안 되지. 돈 다 쓰고 가야지. 속은 땡지나 불 없을 때 죽어야 되는데. 일본 사람은 젊었을 때는 가난하게 막 살다가 점점 부자가 돼서 예금 통장에 엄청난 금액을 남겨놓고 죽는다는 거야. 그건 왜 그런 짓을 하냐. 그래서 일본 경제가 망한 거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돈이 사라져서 그러고, 돈을 찍어낸다는 거는 일단 김대중 대통령 때는 신용카드 낭비하는, 노무현 때는 개인회생, 이것도 진짜 말 많거든. 개인회생은 빚 1,000만 있는 사람한테 그냥 1,000만 주는 거야. 너 빚 1,000만 해, 그럼 너 1,000만 줄게. 이게 개인회생이라고. 그러니까 공짜로 빚을 탕감해 주잖아. 그냥 돈을 뿌리는 거지. 근데 그렇게 돈을 뿌려도 국가 전체로 이익이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붕괴될 부분이 큰 타격이라는 거죠.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딱 만들어놨는데 이 중간 한 명이 파산해서 주식을 하나 망했다고 이렇게 해서 나가버리면 이 전체가 다 붕괴될 거예요. 이 사람도 이걸 잘 생각 못해. 왜 이 사람한테 자꾸 돈을 주자. 이 사람한테 돈을 줘서 다시 이자를 돌려놔야 돼. 그러면 이 자체가 엄청난 그 가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런 신용은 절대 자가 발전으로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외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발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약속하는 것이 돈인데 그 계획은 처음 어떤 시작은 외부하고 연결돼야만 가능하다. 그렇게 하려면 외부를 만들어내면 돼. 어떻게 하면 외부를 만들냐면 내부를 쪼개면 돼. 그래서 지방자치제라든가 뭔가 이래서 중국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중국을 이렇게 쪼개놓으면 이렇게 많이 쪼개놓으면 어느 한쪽에 외부하고 연결돼서 일어나면 이것이 이렇게 파급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주 작은 그 플러스 되는 요인만 있어도 경제적 확 살아나거든요. 이 요까지 없어버리면 완전히 망해요. 그렇죠?
항상 신용은 외부에서 조달되는 것이고 이 외부는 외부를 쪼개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자꾸 헷갈리는 게 결국 이제 문제 해결이라는 거잖아요, 경제가. 근데 지금 이제 자꾸 제가 헷갈리는 게 그거하고 발권하고 잘 연결되지 않아요. 문제 해결과 발권. 계획을 제시한다라는 걸 발권을 이 패턴으로 만들기 쉬운데 요맨 A를 만들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 A 대부분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외부에서 자가 발전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맨 처음의 어떤 상태는 정의 상태잖아. 네. 그러니까 최초의 상태를 정의라고 봤을 때 이 상태는 완전히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 이 힘이 이만큼이라도 비축되지 않다는 전제를 깔아야 되는 거지. 완전 힘이 있다면 그 힘을 써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미 한계까지 써버렸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돈을 좀 찍어내려면 잔머리를 정부에서 많이 굴려야 된다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뭐 까지 있는데 그걸 다 써버렸어. 정부가 모든 수단을 다 써버렸어. 더 이상 설 수단이 없다. 이런 전제로 하는 거지. 그럼 외부에서 와야 되는 거지. 근데 보통 이제 나라 갈 때까지 가서 경제가 망할 때쯤 되면 이미 이렇게 돼서 설 수 있는 수단을 다 써버렸어. 뭐 금리 인하하는 것도 한계 다 다르고 그럼 양적 완화 말 그대로 돈 뿌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모든 수단을 다 써버린 상태라면 결국 외부에서 올 수밖에 없다. 그것이 말거든요. 그럼 최고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니 근데 또 그러면 좀 약간 말이 안 되는데 굳이 처음부터 써도 상관없잖아요. 그 처음부터 써봤잖아. 처음부터 써봤는데 이제 불경기가 왔다. 이제 경기가 망했다. 이런 상황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라고 치면 그 우리나라 사람은 원래 돈이 없었어.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돈을 찍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선왕이라고 치고 내가 갑자기 엽전을 막 찍어내가지고 야 이거 써라 해도 아무도 안 써. 그러니까 엽전을 어떻게 찍어낼 수가 없는 거야. 그 어떻게 해야 그렇죠. 역사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차원님 숙종임금이라고 치고 네. 우리나라 사람 조선이 돈이 없는 거야. 돈 자체가 없어. 돈 됐어요. 그럼 전부 돈을 찍자. 어떻게 해야 되냐? 중국에다 뭘 팔아서 중국에 전쟁을 일으켜야지. 전쟁이요? 일어난 일은 안 돼요. 그 중국 놈은 한 달에 월급을 1량 뭐 4푼인가 이렇게 받아. 중국 경사가. 그 20만 명의 중국 경사가 월급을 조선에서 막 받은 거야. 그래서 조선에서 화폐가 막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지. 그때까지 조선 사람은 화폐 제도라는 것 자체를 신용을 안 했기 때문에 물물교환이기 때문에 돈이란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돈을 안 받지 아예. 근데 중국 사람이 돈을 막 뿌리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조선 자본주의가 생겨서 숙종의 상표 통보를 발행한 거야. 세종대왕 때 돈 찍어주는 게 다 실패했거든. 돈 찍어내도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거야. 근데 중국 놈이 쓰니까 이제 이 중국 놈이 은자를 막 뿌렸어. 인진들한테. 그 고맙다 해야 돼. 우리 잘 모르니까 막 이거 사내지 국가는 안 돼. 좀 고맙다 해야 돼. 그래서 명나라 공사가 처음에 이제 화폐제를 알려주고야. 사실 고려시대에도 돈 좀 썼어. 몽고가 돈을 지폐 이런 거 막 알려주고. 그래서 고려시대도 돈이 좀 돌았는데 고려 조선 교체기에 다시 화폐가 사라졌어. 세종대왕이 화폐를 억지로 찍어서 막 이렇게 뿌렸는데도 안 쓰는 거야. 망했지. 근데 명나라가 와서 돈을 뿌리니까 야 이거 쓰기 시작한 거야. 그럼 명나라의 신용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안에 어떤 물물 교환 자급자족 자체가 어떤 배의 포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이거 좋은 거다 줄게 이 쓰라고 안 써 사람들이 그거 안 받아. 그렇죠. 뭐 필요 없어. 근데 우리나라에 없는 거다 하고 받아. 가치가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말을 들어. 아까 이제 말 좀 들어. 말을 안 듣는 거야. 근데 외국에서 망원경 뭐 우리거는 특히 그 뭐 시계 뭐 이런 걸 미국에서 갖고 온 거야. 그래서 다 이거 좋은 거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가지고 서로 살려고 그러지. 그래서 구한말에 이제 서양 사람들 조선 사람한테
살 좀 팔으라 우리 이제 뭐 줄게 했는데 뭐 필요 없는데 얼마나 그 조선에 살 많잖아. 아무래도 말을 안 듣는 거야. 사실 조선 사람한테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 아서양 물건 뭐 시계도 있고 자명종도 있고 뭐 망원경도 있고 좋잖아.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조선시대 사람 망원경 보더니 설보가 없고 시계를 보더니 시끄러워. 그러니까 안 쓴다고. 그러니까 그걸 누군가 써야 쓰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놈이 쓴다면 없어. 내가 시계에 쓸모없어 버렸는데 제가 주워가면 안 돼. 이렇게 경쟁이 붙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경쟁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제일 먹히는 총이야. 그래서 한번 총 맛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저 사람 생각이 바뀌었어. 갑자기 우리 금 많은데 우리 울산 금관에 금 많은데 그래가지고 고종 황제가 우리 금 있지? 그럼 금 팔자 해가지고 갑자기 고종 황제가 막 돌아가지고 경인 저철도 만들고 일본보다 더 빨랐어. 그러니까 한순간에 발상을 전하는 거지. 근데 그 이전에는 내가 고종 황제라도 그럼 서양문물을 왔다. 그럼 서양권 뭐 있냐? 시계 필요 없고 망원경 필요 없고 총 우리 전쟁 안 해. 우리 뭐냐? 군함 필요하지. 이때 이제 바뀐 거지.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군함을 살려고 생각하는 순간 맞네 우리도 좀 해야 되겠다. 금방 패라 막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기 진짜 힘들어. 맨 처음 요 길을 하는 게 우리가 쉽지 싶지만 그 내부 안은 100% 포화 상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들과 진짜 말을 안 한다니까. 그래서 조선시대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말을 하는지 자식을 학교에 보내라면 학교에 보내. 응? 내가 보낼 줄 알고? 나 절대 안 보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아랍에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랍은 아직도 응? 내가 학교를 보내. 절대 안 보내지. 국가를 미워하는 거지. 국가 자체를 적으로 생각해. 말을 안 해. 근데 어느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학교 보냈다고 자기도 보내. 그런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진짜 어렵다는 거지. 너 구조 자체가 어렵다는 거지. 우리는 이런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지.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해. 그게 안 돼. 또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도 회사를 차릴 수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 사람은 회사를 못 차려. 중국집이네. 식당 그냥 하면 돼. 근데 회사를 차린다는 거는 회계를 자기가 모르는 사람한테 맡겨야 된다는 거거든. 거기까지 가기 쉽지 않아. 그것만 딱 넘으면 쉬워. 그 중국도 이제 그걸 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넘는 순간순간도 자본주의가 확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 최초의 어떤 그 급소가 되는 지점을 때려주는 건 진짜 어려우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날 걸리겠다. 그 A라는 지점이 정말 어렵다고 느끼는 게 그 병원체 얘기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걸 받아 병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상태라든가 뭐 이런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런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태를 연출한다는 게 병의 시작인 것이고 그거를 발견해내는 것이 병 치료의 그 시작인 지점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은 맥락에서 얘기해야 되는 지점. 그러니까 그 들어온 입구를 어떻게 조성하는가라든가 그 입구가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냐라는 걸 발견하고 이러는 것이 깨달음의 지점인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내부에서 자가 발생되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내부와 표현해야 돼요. 우리나라에는 그것이 없다. 이런 조건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걔가 서열 1위가 될 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미국 가서 박사학위만 받아도 이 얘기가 있어. 그럼 걔만 있으면 회사 창업을 할 수 있었어. 우리 회사에 미국 박사 한 명 있다고 어딜 대출해줘. 그래서 고개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국내에서 내부에서 절대 안 되냐면 내부에서는 어떻게든 그걸 조절. 뭐가 있다 해도 그 필요 없어 그러고 깎아내리고 인정하는. 그래서 박찬호나 뭐 유해진이나 검정도 미국 가니까 매제 미국 가니까 알아주지. 국내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스타가 안 돼요. 그러면 한류 드라마가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드라마 만들면 되잖아요. 못 만들어.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안 봐. 한국에서 가져왔다고 봐. 우리가 했던 스타를 하나 키우자. 김연아가 스타다. 얼마를 줘야 될까? 다른 사람은 5천만 원 받는데 김연아는 7천만 원 주면 될까? 이렇게 생각한대요.
5억짜리지. 5천억을 줘야 돼. 근데 진짜로 5조 원 정도 뻥을 쳐야지 사람들이 그거를 기술하고. 그 미국은 그게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박찬호 하면 돼. 200억, 박찬호 200억 받는다. 납득을 해. 근데 한국 프로야구에 누군가 200 받는 선수 나면 프로야구 붕괴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누군가 200억 받는 선수가 나타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선수가 나타나면 어떻게든 걔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프로야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자본주의 돌려면 그걸 깨야 된다고. 그래서 다른 내가 화가라고 치면 다른 그림가 기정부 1억이 나가면 그럼 좀 잘 그렸다. 1억 5천? 뭐 이러고 있다고. 그럼 이 시장을 돌리려면 1,000억 이렇게 나와야 돼. 이래야 이제 그림 시장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거 좀 잘 그렸으니까 1억 7천? 이래가지고는 그림 시장 자체가 안 돌아가요. 근데 어떤 오늘 내부의 100 상태에서는 발권력이 없는 상태에는 절대로 이걸 인정 안 해요. 빼줍니다도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조져버리지. 그 그림 저거 쓸모없지. 저게 무슨 가치가 있다. 저게 무슨 그림이야. 이러고 인정 안 해. 그 시장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돌리려면 엄청난 차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내부에서 엄청난 차별을 못한다고. 조선시대는 얼마나 평등지 왕도 거지였어. 중국에서 뭐 왕이 왜 이렇게 거지야. 우리끼리 너무 평등한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압도적인 격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내부의 자가 발전은 불가능한 포기. 근데 내부에서 어때? 그리고 또 난주에서 늑대 잡던 포수 이야기 들었는데 늑대 가죽 한 벌이 늑대 가죽 한 장 6달러였어. 근데 이제 목숨 걸고 사냥을 해서 늑대를 20마리 잡은 거야. 120달러 그런 거지. 그 재벌냈대. 그래서 원래 50마리 잡을 계획인데 20마리밖에 못 잡았는데 그걸로 대박을 부자됐다고. 그 정도로 늑대 20마리만 잡으면 요즘도 한 1억 버는 거야. 그 정도로 미국하고 한국의 물가 차이가 컸다는 거지. 그건 한국이 가난했다 이런 것보다도 그 가치라는 개념이 그렇게 그만큼 파워있다. 그것이 단순히 이 현물의 가치는 아니라고. 절대 이 현물의 가치는 아니야. 이 권력의 가치. A가 되는 게 가치가 있는 거지. 이 현물은 그냥 아무리 많이 생각해도 여기가 발권력을 얻기는 정말 어렵다. 발권력을 얻으려면 뻥을 엄청 치고 사람들 거짓말을 왕창 하고 엄청 가치 있다고 해야 돼요. 이거는 다이아몬드 이거는 세계 최고 이렇게 뻥을 쳐야 이제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쳐다보지 그냥 뭐 좋은 거 있다 안 해. 실제로 다이아몬드가 뭐 유명해진 헐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유명한 여배우들을 통해서 가치를 올렸다는 얘기는 보편적인 얘기지 않아요. 실제로 그게 오히려 금보다 더 비쌀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게 유명 여배우가 끼고 그 사람만이 저걸 호사롭게 그냥 하니까 저게 나도 저걸 사고 싶다라는 그런. 그럼 나도 물어봤어요. 도대체 다이아몬드 왜 가치 있냐고. 난 보니까 차라리 금이 낫지 다이아몬드를. 내가 보기에는 차라리 금이 나. 다이아몬드를 그냥 이렇게 좋아하고. 반짝반짝하고. 물어봤는데 그 무대 위에서 여자 배우가 가슴에 딱 걸면 조명을 엄청 받으면 엄청 빨아들일 것처럼 강렬하게 빛을 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극장에서 배우들이 특히 여배우들이 가슴에 그런 목걸이나 브로치를 보고 여기 포커스를 딱 맞춰서 조명을 비추니까 관객들이 이렇게 넘어가서 그때부터 너도 나도 다이아몬드 찾은 게 아닌가. 이게 나의 초점입니다. 근데 내가 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이아몬드 가치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하겠어. 발권력이라는 건 한마디로 원래 인간이 천나게 말을 안 듣는다는 걸 이해하면 돼요. 천나게 말을 안 듣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 주체가 외국에 있으면 말을 들어. 자꾸 사고가 한정이 되는데 발권력 하면 자꾸 돈을 찍어낸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니까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해를 못하는 문제가. 그리고 실제로 돈을 찍어내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정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가만히 보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돈을 찍어내고 있어.
또 계속 부동산 값을 올리려고 그러잖아. 그 돈을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에서 부동산 값을 낮춰야지 이런 수익을 올리려고 들었을까. 걔들은 돈을 찍어내야 된다는 걸 알고 어떻게 돈을 찍어내는 꼼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는데 자재를 싼 걸로 쓰면 가격을 낮출 수 있는데 일부러 비싼 걸 써가지고 가격을 올려요. 깎아 빼고 순수하게 집만 지으면 5천만 원만 있으면 아파트 다 지을 수 있거든. 근데 어떻게도 5억이라는 돈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미리 5억 다 가격을 정해놓고 거기에 자재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이제 번쩍번쩍 하는 걸 막 쓰고 이거는 5억이 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 정부에서 하루 종일 연구하는 게 돈 찍어내는 거다. 이게 이제 표시 안 나게 찍어내야 돼. 표시가 나면은 가치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 가치 없다는 걸 사람들 알아듣는 거지. 아, 그러면 이제 약간 이 A, B, C, D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굳이 좋은 집에 살 필요가 없지 이렇게 생각해보려면 이제 경제가 가능한 거지. 차별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좋은 집에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그림을 뭐 그거 가지고 뭐 하겠냐고. 화장실 휴지로도 못 쓰는 그림인데. 근데 발권력이라는 것은 결국 억지로 차별을 해도 사람들이 납득을 안 하고 차별을 인정을 안 해버린다는 거지. 근데 외국에 근거가 있으면 납득할 수밖에 없어. 외국 놈이라면 안 맞네 하고 다 납득을 하고. 왜냐면 권력이라는 것은 한 놈이 있어야 권력이야. 맨 대가리가 여러 명이면 그 권력이 아니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벌관계가 역전돼 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외국에 있으면 그 외국하고 라인이 외국이고 우리나라도 라인은 그러면 한 놈밖에 없다는 거야. 얘한테 권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한테 권력이 있다 그걸 납득한다는 거야. 그래서 독재국가들은 계속 독재자를 뽑으려고 하거든. 독재자는 한 명이기 때문에 걔가 권력을 가진다는 걸 납득을 하는 거야. 민주화가 돼버리면 권력자가 존나 많아. 그러니까 얘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납득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특히 일배충 같은 이런 사람들은 지식인들이 내 말이 맞아가고 권력을 행사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일배충들이 그 발권력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지. 권력을 없애는 거예요. 자기들이 납득할 수 있는 권력을 만들어 달라 이거지. 그 뭐냐 그 필리핀의 이멜다. 나는 구두가 3,000켤레 있어. 그래가지고 그럼 납득할 만하지.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그 졸부 경쟁. 인도가 막 졸부들이 이상한 짓을 하거든. 이걸 납득시키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한다고. 그 후진국에 가보면 졸부나 독재자는 굉장히 이상한 짓을 해요. 중국이라면 중국 뉴스도 가끔 나오는데 그에 돈 뿌린 사람도 있고 세계 최고 요리 파티 이런 거 열어가서 그리고 막 수백억 쓰는 놈도 있고 또 미친 짓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놈들. 오늘날인가 그 거기는 매년 국왕이 현금을 이렇게 국민한테 나눠주는 게 이게 신년초의 행사인데 전 국민한테 조사가지고 현금 봉투 이렇게 나눠주는 게 쓸데없는 거 아니야 그거. 좋네. 그 워낙 이게 석유 그 돈이 많이 올리니까 절대 그 부자이고 왕이고 그래가지고 납득할 수 있는 권력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지식인들은 다 납득을 하잖아. 왜냐면 지식이 있으니까. 근데 무식인들은 납득을 못한다고. 무식인들은 납득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독재자를 밀게 되는 거야. 자기들이 나를 납득시켜달라. 독재자는 말 그대로 폭력으로 납득을 시키는 거잖아요. 독재자는 눈에 띄는 짓을 하지. 자기가 요거 일이 있다는 것을 온갖 방법으로 그 온 사람이 조사가 걸어놓고 그리고 독재자는 자기를 만나려면 먼저 얘를 만나야 되고 걔를 만나려면 먼저 얘한테 줄을 대야 되고 걔를 만나려면 다시 얘한테 뭐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열을 만들어. 그래서 이제 십상시처럼 일단 맨 위에 넘버원 정윤회가 있고 그 다음에 문고리상 이방 그 다음에 십상시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봉급 피라미드를 만든 거 아니야. 그리고 밑에부터 계단 밟아서 올라라. 노무현 대통령처럼 막 직접 국민하고 통하고 이러면 절대 그거 인정 안 됩니다.
그런 이런 좁은 출구를 만들려고 한다고. 이게 없으면 실제로 누가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꼭 지점 1이라 해야 돼요. 2면 안 돼요. 선진국은 그런 다양한 일이 존재한다고. 음악계의 누구, 마이클 잭슨, 그림계의 누구, 아무개, 스포츠계의 누구, 다 이런 일들이 자꾸 있는데, 후진국은 김일성, 다 콘서트예요. 실제로 돈이라는 것은 그런 많은 일들을 어떤 체계, 이것을 돈이라고 생각해야지, 그냥 이 현물은 가치 없어요. 현물도 이제 어떻게 그 일이지, 그래서 아이폰 내 먼저 살라고 줄 선 사람 있잖아. 내가 일이야 하고 어떻게 스탬프 치고 막 새벽에 줄 서고 월에 버피가의 점심 막 그리고 다른 사람도 수십을 내고 내가 일이야 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하는 건 그런 것을 절대 안 하려고 하는 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힘이 존재해요. 그런 걸 대표적인 게 징기스칸이 나타나기 전에 몽고 똑똑하면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스타가 탄생하면 다른 몽골의 모든 부족이 그놈 죽여. 수계도 독살입니다. 유럽 역사도 보면 유럽에 항상 정기적으로 강자가 나타나. 그럼 주변의 나라들이 걔를 죽여. 스웨덴의 구스타프 걔가 좀 떴다고 다른 모든 나라들이 다 무리해서 걔를 죽여. 나폴레옹이 좀 떴다고 또 다 달려들어서 걔를 죽여. 중국은 그게 안 돼. 중국은 누가 나타났다고 다 막 이러고 또막 떨고 이래요. 망했어. 중국은 인구가 한 개밖에 없어 망한 거 아니야. 근데 유럽은 일이 존나 많아. 도서에서 일들이 있거든. 그리고 한 놈이 그 일을 독점하는 걸 유럽은 절대 못 받아요. 그래서 스페인이 앞두고 네덜란드 앞두고 프랑스 앞두고 영국이 앞두고 특히 러시아가 뜨려고 하면 다 나무를 집단으로 러시아를 거죠. 지금 푸틴을 존나 조지고 있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거는 균형이 있다. 독점적 1인자의 탄생을 어떤 내부는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절대로 안 들어가요. 어떤 형식으로 그걸 뚫었다 하면 그게 발전이고 그거 되는 방법은 옛날에 결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사돈집을 멀리 있고 다 굉장히 멀리 있는 사돈하고 결혼하면 이제 동네 사람 다 와가지고 그 사람 일로 인정을 해준 거야. 그래서 이제 전 재산을 결혼식에 다 쓴 거야. 평생 버는 돈을 결혼식에 다 꼬라박아버려.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외부하고 연결된 사람은 가치를 인정한다. 그냥 실제로 그거는 그 양반이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 납득을 하는 거죠. 박정희 때 이제 그런 일반적인 작업을 많이 했어. 전국 외장에서 뭐 전국체전 이런 것도 많이 하고 하여튼 이상한 걸 많이 해가지고 그 다양한 일을 만들 운동을 했단 말이야. 그것도 그런 독재자의 이상한 수법이지. 그걸 이제 민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좀 서태지가 떴다 일이다. 근데 반대 서태지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서태지도 외부에서 우리나라에 없는 걸 들고 왔기 때문이지 표절이지만 비록 표절이지만 우리나라에 없는 걸 들어왔기 때문에 좀 먹힌 거야. 우리나라에 있는 걸 들고 아무리 잘해도 누군가 바로 발권적인 정성이 아니다. 내진 자동적으로 평형 상태도 어떤 상태는 정의 상태고 정의 상태는 평형 상태고 여기서는 그 상태를 절대 흔들지 않으려고 하는 강력한 힘이 작동한다. 어떤 그런 상태는 여기 누군가가 필연적 나타나는 걸 절대 허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사태 이게 안 나타나 버리면 여기에 있는 건 다 보여. 항상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런 접점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담합이라든가 타협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행위들도 많이 벌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걸 인위적으로 만들게 되면 이게 사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 뭐 자연스럽게 뭐 외부세계가 노후를 한다거나 해서 저런 일이 자연스럽게 생기면 뭐 문명에 도움이 되지만
솔직히 정부에서 하는 뭐 부동산 값 올리기나 그런 거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결과적으로는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국가의 총 어떤 수요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울 때까지 어떻게든 뭔가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거짓말하는 사기 뭐 돌아가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4대 강도 그런 사기업체가 돈을 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복지에 있어서 훨씬 더 이익이다 이런 거지.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나을 수가 있다. 근데 현장 실제로 가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긴 나왔어요. 아, 사업이 모래를 사업하는데 그 모래 사업 면적만큼 우리가 국토를 잃은 거야. 근데 거기는 그나마 괜찮은 편이에요. 이 부분. 많이 가봤어. 이포에 내가 다른 많이 가봤어. 전국 이렇게 곳곳에 그 모래가 사는 거야. 그 모래 사업 땅이 너무 많아. 진짜 아, 요즘은 우리가 국토를 자주 펼쳐봤어. 다녀봐서 이렇게 거의 그냥 산처럼 사는 아니 저기 경상도 쪽 낙동강은 장난 아니에요. 거기는 진짜. 모래를 팔아가지고 공사비를 메운다 하더니 이놈 시키가 진짜 하여튼 그 가보니까 설 수 없는 모래였어. 사기를 하면 완전 뭐 낙동강 모래 좀 괜찮고 이포 주변에 있는 모래는 완전 소리. 근데 여기는